안녕하세요. 리얼플랜 컨설팅 대표이자 서울시 코디네이터로 활동하면서 심의위원을 하고 있는 이은숙이라고 합니다. 뭐 앞에서도 아마 수업들이 꽤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이게 법에 있는 내용을 갖고 얘기를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 용어 자체들이 너무 어려워서 그 용어를 이해하는 것도 어려운데 수업은 수업대로 가야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수업을 이렇게 들으시다가 고개가 자꾸 아래로 이렇게 깍딱 내려가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저는 그래서 수업을 이걸 하면서 하나의 목표는 좀 안 주무실 수 있도록 안 졸립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를 연구를 좀 많이 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졸음이 오시거나 하시는 분이 눈에 띄시면 제가 막 노래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하시고 싶으면 주무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 여러분 있는 데서 노래를 한 곡 할 기회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하시고 싶으신가요? 아니세요? 일부러 술 한잔 하시고 노래방도 가시고 할 텐데 이참에 여기서 한번 공연을 한번 해주는 것도 앞에 수업들을 아마 쭉 하시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뭐 이렇게 구역도 정하고 그 다음에 뭐 우리 사업하려면 주민들이 모아서 뭐 조합도 설립하고 뭐 이런 얘기를 쭉 강의를 들으시면서 좀 아셨을 거예요. 오늘 제가 수업을 하는 내용은 저희가 하다못해 집을 지어도 간단하게 우리 주변에 빌라를 짓거나 주택을 하나 짓는다고 그래도 구청에 가서 허가를 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저희 동네에 있는 거 다 집 이사 간 다음에 부시고 나서 크게 아파트 단지를 지으시는 거잖아요. 그럼 아파트 단지를 지으시면서 내 아파트도 공사를 해야 되고 내 아파트 단지가 크게 내가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우리가 예전에는 집에 각 집별로 자동차가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도 있고 하지만 아파트 지으면 기본적으로는 법에서 주차는 한 대씩 하도록 이렇게 법에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 대수도 엄청 많이 늘어나면 당연히 예전처럼 길이 좁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길도 넓히는 공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공원을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집을 지을 때도 허가 같은 걸 받으셔야 되고 도로를 만들 때도 허가를 받아야 되고 공원을 만들 때도 다 허가 같은 걸 받으셔야 돼요. 이거를 한꺼번에 다 묶어서 허가 같은 거 받는 게 사업시행계획인가입니다. 그냥. 자, 이제 다 설명 들으신 거예요. 됐죠? 오늘 이제 말씀드릴 때 앞에 수업에서 막 어렵게 막 이렇게 수업 들으셨던 게 있는데 혹시나 걱정이 돼서 간단하게 제 수업에 자주 등장하는 그 용어들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고 지금 방금 설명을 다 드린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린 다음에 도대체 이놈의 허가 막 복잡하니 인가를 어떤 절차로 받는 거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게 재개발 재건축하면 막 1, 2년 새에 뚝딱뚝딱 사업을 하면 좋은데 실은 막 주민분들이 몇백 명이 모이시고 어디는 막 1000명이 넘는 숫자의 주민분들이 모여서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당연히 절차도 복잡해서이지만 한 번 이주를 한다고 해도 한 1년씩 걸리세요. 그 사업기간이 엄청 길겠죠? 공사하는 것도 한 4년 이렇게 걸리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업기간이 길어요. 그러다 보면 아파트가 요즘엔 요런 모양이 유행이었는데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우리 일반 분양 잘해가지고 그 분양 수익금으로 우리 분담금도 좀 줄이고 이러셔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를 또 변경하시거나 이런 일들도 생기세요. 그러다 보면 허가 같은 거 변경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이라는 것도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실은 많이. 사소한 것들을 변경을 하면 변경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변경은 어떨 때 하는 건지 그러고 나서
좀 시간이 남아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지금부터 수업을 하면 1시간만 지나도 되게 피곤하실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어의 정리. 예. 저희가 재개발을 하든 재건축을 하든 하면 우리 이만큼, 동네 주민 이만큼 할 거야. 그러면 범위를 정해야 되겠죠. 재개발을 하든 재건축을 하든 얼마만큼 할 건지 그거를 정하는 게, 우리가 구역을 얼만큼 할 건지를 정하는 게 정비구역을 지정받는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여기 그림에 보시면 여기 파란색 선 있죠? 요게 바로 정비구역, 요만큼을 이건 어디에 재개발한다고 한 거예요? 이만큼 재개발을 하기로 했어요. 요게 정비구역을 지정받은 선입니다. 이만큼.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전체 파란색 안에 있는 면적이 있을 거잖아요. 얼만큼. 그게 정비구역 면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획지라고, 저희 이제 앞단에 정비구역 결정 이런 거 할 때 거기에 나왔던 용어들이에요.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요렇게 선이 있고, 또 여기 요만큼이 있고, 여기 또 요만큼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각자 아파트 단지를 짓거나 건물을 짓기로 구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요 땅에는 아파트하고 뭐 오피스, 사무실 같은 걸 주상복합으로 짓기로 했어요. 그래서 요만큼을 짓기로 했고, 여기 요만큼에다가는 아파트만 짓기로 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FH에다가 땅을 줘서 임대 아파트를 짓기로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세 개로 땅을 구분한 거예요. 구분한 거 자체를 획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선 안에만큼의 면적이 획지 면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대지 면적이라는 것도 있어요. 대지 면적은 순수하게 건물을 짓는 거예요. 여기서는 똑같아요. 아까 말한 이 획지과 대지가 같은 겁니다. 예, 같은 거. 그리고 정비 계획은 가장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우리 아파트 질 때 많이 짓고 싶어요. 많이 짓고 싶다고 할 때 우리 뭐 높여달라고 하시죠? 네, 맞습니다. 용적률. 그 다음에 우리 아파트 넓게 져가지고 고급 아파트 하고 싶다고 하시잖아요. 층수. 그 다음에 아파트가 넓적하고, 예를 들어 이 아파트 한 동이에요. 이게 물 500ml 똑같잖아요? 이게 500%짜리라고 해요. 그러면 이거를 같은 500%짜리를 이렇게 뉘어서 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500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땅에 넓게 하고 있으면, 이렇게 또 좁게 하고 있으면 이 자체를 뭐라 그러냐, 건폐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땅에 건물이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는가. 예. 그러면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요렇게 이게 땅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차지하면 이만큼 차지하고 있죠. 근데 요렇게 차지하고 있으면 조금 차지하고 있죠. 이게 건폐율이 높다, 낮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주로 정비계획 하면 떠오르시는 게, 우리 이만큼 재개발할 거고 재건축할 건데 거기에 용적률 얼마짜리, 그 다음에 건폐율은 얼만큼 건물이 차지할지, 높이는 얼마짜리일지, 그 다음에 우리 여기에 공원 얼만큼 지을 거야, 도로 어떻게 낼 거야,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 바로 정비 계획입니다. 여기 설명돼 있죠? 건폐율, 용적률, 용도, 높이, 그 다음에 정비 기반 시설,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저걸 갖고 아파트를 막 몇 동을, 몇 세대, 우리가 뭐 20평짜리, 30평짜리, 뭐 40평짜리 이거를 몇 세대를 넣을지, 이런 거를 좀 더 세부적으로 설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큰 가이드 같은 거예요. 예. 그러면 아까 앞에서 여기 설명할 때 정비 기반 시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도대체 정비 기반 시설이 뭐야?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법에 이렇게 어렵게
도로 상하수도 뭐 어쩌고저쩌고 막 써 있습니다. 근데 그냥 간단하게는 저희가 이렇게 도로가 있잖아요. 그럼 도로에 그냥 우리가 도로 생각하면 차가 다니는 길, 그 다음에 옆에 보도가 있으니까 사람이 다니는 길, 그 다음에 거기에 보시면 전봇대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땅 아래를 파보면 여기에 이렇게 관이 많잖아요. 이게 바로 상수도, 하수도, 그 다음에 전기, 이런 것들이 이 아래로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단순히 도로는 저희가 걸어 다니거나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길 역할뿐만이 아니라 저희의 아파트를 지으면 거기에 기존의 세대별로 들어가던 걸 아파트 단지로 크게 관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희가 도로를 건설하면서 아래에다가 그런 관들을 쫙 꼽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봤을 때는 이렇게 아파트 단지를 진다. 그러면 주변에 도로를 이렇게 진다. 그러면 그 하부에는 저희가 새로 우리 아파트를 위해서 공급되는 관들을 새로 다 매립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요런 종류를 정비 기반 시설이라고 합니다. 어렵게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타구에서 제가 했던 재개발 사업의 이 정비 구역 결정 및 정비 계획 결정도라고 앞단에 아마 수업하실 때 들으셨을 거예요. 요런 것들이 결정이 먼저 되어 있어야 여기에 아파트를 몇 동을 어떻게 지을 건지 이거를 세부적으로 설계를 해서 이번 수업에 지금 듣고 계신 사업시행계획인가라는 걸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하도 이제 잘 개념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용적률 하면 건물 많이 짓는 거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용적률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 이만큼 땅이 있으면 여기 지상에 건물이 얼만큼 면적을 차지하느냐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땅 면적에 저희가 지하 1층에 지상 3층 건물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용적률은 이 땅의 몇 배를 짓는 거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100평이다 그러면 용적률을 150%로 우리는 정했어요. 앞에 정비계획 결정을 할 때 용적률을 정해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몇 층으로 질 건지 이런 것들도 정했고 건폐율도 정했어요. 그러면 지금 땅 면적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하 1층에 3층을 짓기로 했어. 근데 요 3층 한 층에 요 주황색 면적 이거를 합치면 얼마다 하면 그거를 땅의 몇 배야 이거를 따지는 게 용적률입니다. 지하에 있는 면적은 더하는 게 아니에요. 지상에 얼만큼 지을 건지가 용적률입니다. 그리고 건폐율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넓게 지을 건지 이렇게 삐죽하게 지을 건지 그런 거에 따라서 큰 땅에 이렇게 두껍게 지을 수도 있고요. 같은 땅에 여러 채를 이렇게 지을 수도 있어요. 같은 용적률에. 여기 바닥 요걸 딱 띄어서 보면 요 한 면에 요 건물이 하나 있을 때하고 요 한 면에 건물이 4동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게 차지하는 거.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이렇게 보면 요 안에 요 바닥만 보이시는 거예요. 결국은 네모에 동그라미 뚜껑이 보이시잖아요. 그러면 제일 넓은 게 네모잖아요. 요 네모. 요게 합치면 아파트 동이 여러 동이 있으실 거잖아요. 이걸 다 합치면 전체 우리 재개발 면적에서 이게 얼만큼 차지하는지 이거를 따지는 게 건폐율입니다. 건폐율이 숫자가 높다 그러면 땅에서 이런 건물 바닥 면적이 차지하는 면적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가 쫌쫌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쾌적할까요? 아니면 덜 쾌적할까요? 네. 그래서 건폐율을 최근에는 굉장히 낮게 지으십니다. 그러면 건폐율이 낮다는 거는 펑퍼짐 해야 될 게 쪼그라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용적률, 연면적을 채우려면 높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폐율과 이 층수는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예. 그래서 건폐율이 넓으면 내가 덜 쾌적하지만 낮게 지을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이게 이제 지역별로 뒤에 막 그 산이 있어요. 근데 산이 그게 여기 조합원분들의 산이 아니실 거잖아요. 그러면 모두가 그 산을 바라볼 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할 때 산 앞쪽은 좀 낮춰서 지으세요. 한강도 니께 아니잖아요. 한강도 좀 많이 보이게 좀 이렇게 건물을 틈을 벌리세요. 이런 것들을 서울시에서 계속 계획을 수립하는 동안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십니다. 예, 그런 걸 조율하면서 정비계획도 결정을 하고 건물을 어떻게 내가 단지를 구성할지도 계속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하시면. 요게 이제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만큼의 건물을 이렇게 5층짜리로 이렇게 집니다. 여기까지는 이렇게 넓게 짓고요. 여기는 이렇게 뾰족하게 지었어요. 요걸 옆에서 보면 이렇고요. 그래서 요거를 대지 면적이 350이다. 이렇게 제곱미터로 써 있어요. 저희가 지적도라는 거를 떠보거나 토지이용 계획원 아니면 내가 토지대장 내 거 이런 거 떼보시면 평으로 안 써 있습니다. 다 이렇게 제곱미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을 하실 때 보통 3.3 이렇게 계산을 하시잖아요. 그거는 약식인데 정확하게는 0.3025를 곱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평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서류를 떼었는데 여기는 350제곱미터라고 돼 있어요. 350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면 곱하기 0.3025를 합니다. 그러면 약 105.88평. 끝에 두 자리, 소수점 이하에 요렇게 점 두 자리까지만 보통은 계산합니다. 요거를 갖고 요 땅에 건폐율이 60%, 용적률이 200%, 층수는 5층으로 결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요거를 하게 되면 건축 면적이 바로 건폐율,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요 네모의 면적, 예, 요 네모의 면적이라서 대지 면적이 아까 350제곱미터를 했잖아요. 여기 350에 60, 요 건폐율을 60을 하면 퍼센트니까 100일 때가 1이고 60이면 0.6이 되는 겁니다. 곱하면 0.6배라는 얘기예요. 그걸 곱하니까 210. 내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요 바닥이 전체 땅 면적에서 60%에 해당하는 요만큼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5층으로 이제 하는데 용적률 200%다. 그러면 땅 면적의 200%, 2배까지 지을 수 있다. 그러면 그거를 계산해 보니까 700제곱미터라고 이렇게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5층으로 설계를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 보면 여기 전체가 땅 면적에 건물이 이렇게 지금 지어져 있습니다. 요게 바로 눈에서 보이는 건축 면적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다 층으로 더하면 요게 요 숫자가 되는 겁니다. 예, 요렇게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꾸 조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 조심하세요. 마이크가 갑니다. 자, 그래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뭐냐? 자,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어머, 글쎄 까먹으시면 안 되는데. 뭐 받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아파트 짓는 거, 도로도 놓는 거, 공원도 놓으려면 뭐 해야 된다? 구청에 가서 허가 같은 거 받아야 한다. 뭐 받아야 된다? 다시 뭐 받아야 된다? 네, 감사합니다. 허가 같은 거 받으셔야 돼요. 자, 법에는 이렇게 어렵게 장황하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정비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 시행자. 자, 정비 사업은 재개발도 있고 재건축도 있고 뭐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이해하고 계세요.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 시행자 누가 할 거죠? 대부분은 주민분들이 모이셔서 조합을 만드실 거잖아요. 그러면 조합이 하겠죠? 자, 조합이 이거 사업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할 거야? 그게 사업 계획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가 뭐가 있냐? 아까 우리 아파트 단지 어떻게 지을 거야? 라는 거. 공원은 어디다 얼만큼 지을 거야? 나무에 거기에 얼마나 심을 거야? 그 다음에 도로는 몇 미터 폭에 얼만큼 길게 내가 만들 거야? 이런 거를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계획에 대해서 도면도 그리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해요. 이거 이렇게 막 건물 부시고 짓고 하려면 뭐가 들죠? 뭐가 있으셔야 할 거예요. 돈이 있어야 되죠. 돈이 얼마나 드는지를 알아봐야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 재개발 재건축할 때 돈이 얼마나 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돈을 그냥 내 주머니에서 막 내실까요? 아니죠. 그러면 돈을 어떻게 벌지 그걸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략 뭐를 산천해요? 비례율이라는 것도 산출을 해서 계략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또 주무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것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이거 사업을 누가 해요? 누가 해요? 조합이 해요. 그러면 조합은 누구로 구성되어 있어요? 네, 조합원들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조합이 그냥 막 그려가지고 막 갖다가 허가받고 그러면 여기 조합원분들이 가만 계시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막 갖다 접수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뭐 의사결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총회를 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업계획 이렇게 잘 잡으셨는데 주민들이 동의는 하셨나요? 즉 총회를 잘 하셨나요? 이런 것들을 서류를 다 모아서 접수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업계획을 수립해요.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누구한테 갖다 내요? 관할구청으로 저희는 갖다 내고 그러면 그거를 검토를 해서 허가, 신고, 승인 등 저희가 아까 그냥 제가 크게 자꾸 예를 들어드리지만 우리 아파트도 지어야 되고요. 도로도 놔야 되고요. 도로 아래는 상수, 하수, 전기, 통신 뭐 이런 것들 쭉 가고요. 저희 공원도 짓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자 우리 저기 상수도 저기 수도 끓으려고 수도사업소에 가서 별도로 서류 내고 거기서 따로 받아요. 전기는 어디서 오죠? 한전에서 오죠. 한전에 서류 또 따로 갖다 내요. 구청에 우리 아파트 단지 검토해달라고 따로 보내요. 그 다음에 뭐 하수도 그 다음에 통신 있죠? 통신 KT, LG, 뭐 SK 이런 데 다 따로 서류 갖다 내요. 그렇게만 하면 한 4, 50군데 될 거예요. 그거를 서류를 일일이 다 찾아갖고 가서 하면 내가 가는 시간도 너무 오래 걸려. 또 그거 뭐 지적받으면 가가지고 확인하고 조치하는 것도 오래 걸려.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구청에서 다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를 해주고 계세요. 딱 서류를 한번 갖다 구청에 내면 그거를 컴퓨터로 쭉 보냅니다. 그 관련 기관에다가 4, 50군데를 쭉 보내서 빨리 검토하세요. 그리고 빨리 검토한 거 회신 주시면 다시 뭐 정정할 거 있으면 정정해서 보내드리고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해서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의 법률에서 따로 다 허가, 신고, 승인 다 달라요. 법률별로. 요거를 한꺼번에 구청에서 처리를 해가지고 자 이제 계획은 저희가 다 검토해서 처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알려드립니다. 절차를 밟아서. 그러고 나면 자 우리 사업시행계획인가 처리됐다고 공문을 딱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허가 같은 걸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법에서는 반드시 고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시. 이따가 뒤에다가 샘플을 보여드릴 건데 내가 아무리 구청에서 알림 통지를 받으셔도 그 통지문은 그냥 알려만 드리는 거예요. 구청에서 반드시 인터넷 사이트가 있습니다. 구청에. 거기 가면 구보라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반드시
올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은 아까 몇백 명부터 막 천 몇백 명이 하시는 경우도 있다 그랬잖아요. 일일이 다 알려드리기가 힘드니까 구청에서 처리가 났는데 그거를 알려드리려면 우리 인터넷 구청에다가 처리가 됐다고 공식으로 알려주는 거. 그게 바로 국어에 고시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안 나면 알림 통지 아무리 받아도 소용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법의 52조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에 따라서 무슨 서류들을 만드세요라고 다 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를 만들어서 다 접수를 하면 구청에서 처리하고 반드시 구보에 올려주신다. 예. 자, 그러면은 이거 사업시행계획 인가할 때 뭐 어떻게 하는 거야?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신가요? 자꾸 조시고 그러면 정말 마이크 드릴 겁니다. 자, 저희가 앞에 수업에서 쭉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한번 또 일주일 사이에 이제 까먹으셨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복습 차원에서 재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시에서는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거를 해드리고 있다. 요거는 앞에서 수업에 들으셨나요? 네.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거를 해드리면 이게 아까 정비계획이라는 거, 건폐율, 용적률, 높이, 아파트 몇 세대 질 거고 뭐 도로는 어떻게 짓고 공원은 어떻게 할 거야. 요거에 대해서 이 정도 가이드를 주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요렇게 좀 해가지고 정비계획을 수립해갖고 오세요. 그러면 정비구역 지정해 드릴게요. 요렇게 해서 신속통합기획을 하고 난 다음에 정비구역을 지정을 받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정비구역 지정에 있는 주민분들이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설립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기타 등등의 창립총회랑 뭐 추가적으로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서도 추가로 진구하시고 뭐 계략적으로 우리 분담금 얼마나 될지 비례율이 어떻게 될지 뭐 이런 것들 계략적으로 한 다음에 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시면 이제 법적으로 우리가 재개발을 하는 단체를 승인받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허가 같은 걸 받기 위해서는 이제 막 설계사무소도 있고 옆에 막 공원 설계하는 데도 있고 막 도로 설계하는 업체들도 있고 막 무수히 많은 저희 주변에 이제 용역사들이 힘을 합쳐서 막 도면을 만들어 납니다. 그리고 그 도면을 보고 우리 얼마나 돈이 들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서류를 만드는 작업들을 하잖아요. 그 사이에 정비 계획을 이렇게 대충 정해줬잖아요. 건폐율 얼마, 뭐 용적률이 얼마, 높이가 얼마, 그 다음에 도로 놓고 어떻게 놓으라고 막 했는데 그것대로 설계를 해서 이거를 전문가들 잠깐만요. 여기 이 서울시의 통합심의위원회라는 데서 원래는 이거를 다 하나하나씩 따로 심의를 받아야 해요. 근데 이거를 또 여기 가서 심의 받고 또 그거 내용 받아가지고 도면 수정을 해서 또 다른 위원회 가면 다른 위원님들이 그걸 보고 내 생각은 다른데 또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심의를 이렇게 여러 개를 한 번 받다 보면 계속 저희가 도면을 바꿔요. 왜냐면 거기서 위원님들이 뭐라고 전문가들이 본 거에서 요거 요렇게 바꾸면 계획이 더 좋아질 것 같아. 뭐가 어떨 것 같아. 의견을 주시니까 그거를 그 도면에다 반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지적이 나와가지고 반영을 했더니 여기 가서 교통심의 갔더니 그게 아니래요. 또 여기서 의견 나온 걸 또 반영을 하니까 또 다른 데서 위원회에서 또 아니래요. 그럼 우리들 어떡하란 말이야. 계속 바꾸다가 우리는 사업 못 가고 계속 여기 뺑뺑이를 돌아야 되는 거야?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서울시에서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을 바꿨어요. 아예. 그래서 그냥 위원님들 자꾸 이런저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우리 다 같이 모여서 같이 논의해서 한 번에 하시죠. 이렇게 해서 통합심의라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서울시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 운영 중에 있고요. 거기에 추가로
5월 1일부터는 성능 위주 재해 영향 평가인데 성능 위주는 소방과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화재가 났거나 무슨 재해 뭐 문제가 생기잖아요. 연기가 빠져야 되고 뭐 어떻게 피난을 가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심사해 주는 거. 그다음에 재해는 우리 물난리 나거나 예를 들면 우리가 산 옆에 아파트를 지어요. 그러면 산 옆에다가 흙 무너지지 말라고 이렇게 막 만들 거예요. 제방 같은 거 이렇게 만드실 거거든요. 그런 게 혹시라도 설계를 잘한다고 했는데 전문가들이 보기에 좀 미흡해. 그러면 거기 비가 와가지고 막 장마철에 무너졌어요. 그럼 그 옆에 있는 아파트 단지 주민들 큰일 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데가 재해 영향 평가입니다. 예. 이런 것들을 다 추가해서 한 번에 심의를 해드리면 그러면 여러 번 도면을 고치거나 절차를 여러 번 반복할 필요가 없으니까 요즘은 이렇게 통합심의라고 해서 한 번에 심의를 해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런 통합심의를 하고 나면 도면들을 이제 심의위원님들이 더 이렇게 좋은 계획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지적하신 것들이 있으면 그걸 도면에다가 다 다시 수정 작업들을 합니다. 그 수정 작업 다 한 거를 반영해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위한 자료들을 만드는 거예요. 도면을 구청에 낼 것들. 그러면 그 서류들을 다 만들면 구청에다가 내는데 내기 전에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될까요? 막 조합해서 막 갖다 냅니다. 구청에. 가만히 보고 계실 건가요? 총회 해야죠. 예. 총회를 반드시 요 요건에 맞춰서 뒤에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하고 사업 시행 인가가 나면 조합원들 종전에 갖고 있던 내가 원래 갖고 있던 토지하고 건물 감정평가하고 그 다음에 새로 지어질 건물 감정평가하고 나 분양 신청할 거 하고 그리고 분담금이 얼마인지도 확인하시고 관리 처분인가라는 거를 받으시고 나서 우리 이제 헌집 이렇게 평가받아서 이렇게 주고 새집 이거 받기로 해서 결정 받았으니까 이제 이사를 가시고 기존에 있던 건물들 다 철거하시고 공사하시고 나중에 준공이라는 거를 합니다. 요 허가받은 대로 공사를 잘 했는지 다 확인을 합니다. 다 확인해서 준공을 하고 요 이전고시는 제가 헌집 내놓고 새 집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새 집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내 거다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등기하셔야 되잖아요. 요게 바로 등기하셔도 됩니다 라고 구청에서 고시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하면서 자 저희가 처음에 요걸 왜 만들었을까요? 이거 왜 만들어요? 조합. 응. 사업하시려고 주민분들이 모이신 거잖아요. 근데 사업이 다 끝났어요. 계속 우리 같이 갑시다. 사업 끝났는데 계속 같이 갈 이유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조합이 이제 없어져도 되잖아요. 요게 바로 해산하는 겁니다. 해산하고 이게 여기 조합 설립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막 분양도 하려면 그 계산서라는 거 막 이런 거 발행합니다. 우리가 돈도 쓰잖아요. 그리고 수입도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회사를 운영하시거나 뭐 영업을 하시거나 하면 사업자 등록증 내시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회사는 뭐 등기도 내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여기 때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그러면 회사를 설립하신 거예요. 주민분들이. 이때 우리가 이제 사업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 회사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회사를 없애는 작업이 청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다 사업이 끝나시는 겁니다. 재건축은 이제 여기 뭐 재개발도 그러니까 서대문은 특히 재개발이 훨씬 좀 많은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재건축 하시는 데도 있잖아요. 재건축은 재개발하고 다른 게 뭐냐? 이겁니다. 안전진단을 하셔야 돼요. 내 건물이 너무 낡아가지고 나 부시고 다시 지어야 해요. 라고 할 때 내 건물이 너무 낡은 거를 인정받으려면 안전진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있어야 재건축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6월 4일부터 왜냐면 이 수업이 원래는 지난달에 있을 예정이었어요. 근데 한 달 사이에 법이 시행이 됐어요.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지난달에 제가 수업을 했으면 안전진단하고 정비구역 지정하시고 해야 되는데 앞으로 법이 바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법이 아예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하는 데들은 안전진단을 예전엔 반드시 통과해야지 재건축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요 안전진단이 여기 제가 지금 수업하고 있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우리 아파트 이렇게 지으려고 허가받으려고 합니다. 하는 요때까지 안전진단이 통과가 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이때부터 시작은 하실 수 있지만 이게 전제 조건이 돼서 재건축 사업을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단 사업은 대충 보니까 우리 낡았어. 등기랑 우리 건축물 관리되면 막 30년 넘었어. 재건축이 불가피할 것 같아. 그러면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예, 시작을 하시고 요때까지 재건축 안전진단 우리 위험하니까 재건축이 마땅합니다. 라고 결과서를 요때 같이 내시면 돼요. 사업시행계획인가 때.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6월 4일부터 재건축 안전진단이라고 예전엔 불렀어요. 안전진단. 요것도 법에서는 안전진단이 아니라 재건축 진단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예. 그리고 재건축할 때 동의 요건이 예전에는 뭐 75%의 과반의 뭐 이런 요건이었어요. 요것도 70%로 내려갔습니다. 현재. 예. 그래서 예전보다는 지금 예전에 지은 아파트들이 막 30년 넘은 아파트들이 지금 서울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거 안전진단 해가지고 기다리는 동안 큰일 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 불편해요. 사시는 분들이. 그래서 국가나 서울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이제는 낡은 아파트를 새 아파트로 바꾸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재건축할 때 1:1 재건축은 잘 안 하죠. 더 많이 지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분양 수입이 발생해서 분담금을 낮추는 효과도 있지만 실은 주택을 더 공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국가에서는. 예, 서울에 막 집 못 사서 안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이런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주거를 많이 공급한다. 라는 국가적 목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동의율을 완화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세부 업무들, 절차나 업무가 어떻게 되냐. 제가 이제 시작할 때 통합심의 말씀드렸죠. 통합심의는 서울시는 작년 4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한 달에 지금 이제 워낙에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실은 저도 이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올라오지가 않으세요, 지금. 이제 상황이 안 좋으시니까 지금 머뭇머뭇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이제 본물이 터지면 우수수 이제 올라오시겠죠. 그래서 통합심의라는 거를 어쨌거나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하기 전에 법에서 요런 것들을 다 받도록 돼 있으니까 요런 것들은 다 통합심의에 올려서 받아야 한다. 그럼 혹시 나는 이 중에서 요 하나밖에 해당 안 되는데 그래도 통합심의인가요? 아닙니다. 통합심의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시기 때문에 굳이 내가 건축만 바꾼다 그러면 건축위원회로 갈 수도 있어요. 개별로 한 가지씩만 올라간다 그러면. 예. 그래서 이런 통합심의를 하고 나서 사업시행인가 도서를 작성합니다. 예. 그러면 도서는 뭐를 작성해야 되냐? 크게 건축 관련 도서. 저희 아파트 단지 어떻게 지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정비기반시설. 아까 보여드렸죠? 정비기반시설은 주로 뭐다? 빨리 말씀해 주세요. 도로, 우리 집에 물 주는 건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뭐 기타 등등. 공원도 여기에 포함되고요. 이런 것들을 도면을 그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거 다 도면 그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사업시행 관련 도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냐? 재개발을 하든 재건축을 하든 뭐 가로주택을 하든 간에 뭐가 제일 중요하세요? 왜 하세요? 새 집 지으려고 하시는 건데 내 돈을 막 펑펑 쓰면서 하시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분담금 줄이고 매출 많이 하고 그러려면 아까 요렇게 내가 집을 지은다, 아파트 단지를 한다 그러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를 잘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비용에 대한 거, 사업비 추정 내역서라는 게 있습니다. 사업비 내역서도 만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막 조합해서 막 갖다 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반드시 주민들의 의사를 묻어야 되니까 총회를 하셔야 된다. 그럼 총회를 잘 법률 요건에 따라서 잘 했다. 우리 조합원이 100명인데 100명 중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으려면 직접 출석 얼마에, 그 다음에 동의를 얼마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총회에 그만큼 다 오셔가지고 그 요건을 충분히 충족을 했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런 관련 서류들. 그러면 조합원 명부, 참석자 명부, 동의해서 뭐 서명 결의서를 냈으면 서명 결의서, 직접 와가지고 뭐 거수를 하셨거나 뭘 하셨다 투표를 했으면 투표에 대한 내용. 그래서 막 동영상도 찍고 막 이런 거 합니다. 그 다음에 총회를 했으면 거기서 막 얘기를 하셨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전문 속기사가 와서 그걸 녹취해서 자격증을 있는 속기사가 회의록을 작성을 해줍니다. 거기서 도장을 빡 찍어줘요. 그거를 같이 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증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우리 재개발을 한다고 하시면, 재개발을 할 경우에 법에서, 도시정비법에서 세입자를 보호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거 세입자가 몇 명이고, 상가 영업하시는 영업세입자가 몇 명이고, 그래서 그분들은 나중에 이주할 때 이주 대책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 허가받으면 관리처분도 하고 나중에 철거할 거잖아요. 그러면 철거는 안전하게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계획서, 기타 등등 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서류가 사업시행 관련 도서라고 제가 그냥 대충 이렇게 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서류들을 다 작성을 해야 합니다. 예, 그러면 요거 작성하는 게 설계사무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공원 설계하고 이러는 데도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비용 내역 이런 거 할 때는 조합에서 능력이 좋으셔서 그냥 다 하시면 좋은데 그런 걸 잘 못하시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으시잖아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거기에 도움을 받아서 서류를 만드시기도 하시고 이런 서류들을 만듭니다. 법에서 이렇게 쭉 이런 서류들을 작성하라고 여기 법의 52조 시행령의 47조에 이렇게 쭉 시행규칙에서도 어떤 문서들을 내고 양식은 뭐를 써야 된다. 저희가 이제 인가신청을 하려면 인가신청서 법정 양식도 있어요. 이게 어쩔 때는 살짝 변합니다. 근데 요거를 잘 모르고 저희가 이제 어디서 샘플을 받아다가 거기다가 막 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딱 갖다 냈더니 양식이 법정 양식이 틀리대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양식들도 잘 확인을 해야 돼요, 실은. 그 다음에 조례, 서울시 조례에서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요런 서류들을 쭉 정리를 해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인가서에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이런 인가 신청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때 이거를 다 확인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서류를 다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내용은 뭐냐? 조합원들이 이 사업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의견을 물어야 됩니다. 의견을 묻기 위해서는 조합에서는 총회를 하거나 조합 방식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공공이 한다거나 신탁사한테 사업을 의뢰하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총회가 아니고 동의서를 진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이 한다 그러면 일단은 총회를 열어야 되는데 일단 과반수 찬성. 그러면은 과반수 이러면 퍼센트가 헷갈리세요. 저희가 과하다고 하잖아요. 과하다. 우리 뭐 할 때 과하다고. 그러면 과하다는 넘친다는 거예요. 반을 넘쳐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딱 50%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중간에 있으니까. 과한 건 50을 무조건 넘기셔야 되는 겁니다. 50을 넘겨야 되는데 대신 총회를 할 때는 전체 조합원의 20%가 직접 출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생각하실 때 직접 출석이라고 하면 당연히 조합원들이 총회장에 직접 나오는 걸 보통 생각하시잖아요. 그거 말고 저희 어머님이 아파요. 그러면 내 자식이 위임장을 받아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직접 출석입니다. 그리고 지금 6월 4일자로 또 개정된 것 중에 하나가 전자투표 같은 거를 할 수 있어요. 전자의결. 전자적 의결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이제 뭐 오피스텔이거나 아파트나 이러면 요즘에 그 관리단에서
핸드폰으로 뿅뿅 하고 뭐를 동의를 해달라고 이렇게 오시는 경우 있을 거예요. 그 방법을 저희 총회에도 지금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에서 이 법에서 어떻게 하라고 규정이 있어요. 그거에 맞춰서 조합원분들이 열일 제끼고 다 총회에 와주셔서 참석해 주시면 좋은데 바쁘잖아요, 저희가. 생계기도 급급하고 뭐 병원에 있을 수도 있고 약속이 그날 중하게 뭐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핸드폰으로 총회에 참석하실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신분 확인이 가능하고 이런 뭐가 있거든요. 그게 요건이 충족이 되면 그분은 현장에 안 오셨는데 오신 걸로 해드립니다. 법에서. 그래서 방법은 총회에 직접 출석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직접 온다. 두 번째, 누가 아프셔요. 조합원이 뭔가 문제가 있으셨으면 법에서 뭐 직계존속 어쩌고 뭐 있습니다. 그 요건에 해당하시는 분이 총회에 참석해서 의결권을 내가 위임장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오실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전자적 의결을 하실 수 있게 됐다. 요거를 이제 명령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직접 출석한 걸로 인정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정개발자라 그러면 저희 보통 이제 신탁사. 최근에는 이제 재개발보다는 재건축에서 이제 신탁사하고 사업을 같이 하시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신탁사한테 그냥 맡기는 거예요. 지정개발자는. 그리고 우리한테 의견만 물어봐. 예. 그 의견을 물을 때 여기서는 총회가 아니라 동의서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동의서. 예. 동의서 양식에 맞춰서 그거를 제출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공이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공공이. LH나 SH가 저희가 이제 막 이놈 저놈 다 믿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공공이 나서서 하면 그래도 우리한테 뭐 이렇게 뭐 피해를 주진 않겠지. 그리고 영 사업이 진짜 조합이나 주민분들이 사업을 신탁사가 하려고 해도 여기는 도저히 막 민간에서 제안한 대로 이렇게 사업을 벌릴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공공한테 사업을 맡기면 그나마 용적률 이런 것들을 좀 더 완화를 해줘요. 예. 왜냐하면 수익을 내는 사업은 아니어서 똔똔은 해야 되니까. 예. 똔똔은 치게 하기 위해서 공공한테 의뢰를 하면 공공이 뭐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는 이제 차후 문제이긴 한데 어쨌거나 공공한테 하면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똔똔은 하게끔 이렇게 사업을 해서 최근에 이렇게 하기는 합니다. 예. 근데 주민분들이 막 찬반이 많이 갈리시기는 해요. 최근에. 근데 어쨌거나 공공이 하면 동의는 공공한테 믿고 맡겼으니까 이거는 동의를 안 받아도 됩니다. 이것 때문에 분란인 거죠. 왜 우리 땅에다가 공공이 사업을 하는데 왜 우리한테 의견도 안 묻는 거야. 이러니까 이제 불만이 이제 막 폭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있는데 사업성이라는 거는 공공한테 맡기면 무조건 좋게는 해드려요. 실은. 예. 그래서 요렇게 사업시행계획인가 계획을 이렇게 다 수립해서 도서를 만든 다음에는 총회나 동의서들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묻도록 돼 있고 이렇게 의견을 물은 다음에 자 이제 인가를 신청을 했어요. 구청에다가 도서를 접수를 하면 아까 도서를 저희가 몇몇 개 종류별로 이렇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저희가 전기 한전 뭐 상수도는 수도사업본부 뭐 통신 관련 도로 관련 뭐 기타 등등 모든 공원 관련 이런 것들이 관련 부서에 쫙 뿌려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일일이 다 갖고 갔었어야 돼요. 그거를 전자적으로 구청에서 쫙 뿌립니다. 그거를 유관부서를 다 보내면 그거를 협의를 해요. 그러면 막 검토를 하다 궁금한 게 있으면은 연락을 해와요. 그 설계사무실이나 이런 데다가 연락을 해서 이것 좀 와서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가서 설명해 주고 요거는 법적으로 계획은 맞지만 실무적으로 공사할 때나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이건 요렇게 좀 바꾸시면 좋겠어요.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실제로는 막 설계를 하다 보면 저희가 항상 시간에 쫓기시잖아요. 막 빨리 하라고 막 재촉을 합니다. 그러면 조금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가가지고 이건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유관부서 협의를 하면 의견을 다 줘요. 이런 거 수정하시고 보완하시고 나중에 할 때 이거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뭐 이런 의견들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 의견을 받아본 다음에 바로 도면에 반영할 수 있는 거는 조치를 반영을 해가지고 다시 보냅니다. 그럼 네 확인했습니다 하고 다시 회신을 줘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구청에서는 이제 도서들은 이제 정리가 됐어요. 그런 다음에 공람 공고라는 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샘플로 유관부서 굉장히 많죠. 여기 14개 뭐 쭉 보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그냥 샘플이에요. 여기 보면 41가지예요.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주택재개발을 하시면 더 많아요. 왜? 크니까. 할 것도 되게 많아요. 이렇게 해서 유관부서 협의를 하면 공람공고라는 걸 합니다. 그럼 공람공고가 뭐냐? 구청이 이제 이거를 내줄 거잖아요. 다 검토도 했고. 자,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계획을 다 검토를 했는데 한번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주민들한테 이거 우리 처리할 건데 처리하기 전에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다시 주세요 하고 주민분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알려드리면서 의견을 받는 겁니다. 요거는 어디서 한다? 구청에서 합니다. 구청에서 저희가 이제 접수한 그 과에서 공람 공고문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그거를 구청 구보에다가 올려요. 사이트에다가. 그럼 그거를 이제 찾아서 보실 수도 있고 또는 조합원 거기 토지 등 소유자 원래 소유자분들한테 안내해드려요. 안내문을 우편으로 쫙 보내드립니다. 그럼 그걸 보고도 구청에 가면 지금 이렇게 계획안 있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확인을 하고 거기에다가 의견을 달죠. 이게 공원이 좀 이랬으면 좋겠고 도로는 이랬으면 좋겠고 뭐 이런 얘기를 내실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요렇게 하시면서 무슨 의견들이 많이 오냐면 재개발 반대합니다. 재건축 반대합니다. 이런 의견들을 내세요. 근데 여기까지 오려 그러면 무수히 많은 절차를 밟으셨잖아요. 그럴 때마다 뭐를 했어요? 주민들의 의견을 계속 물어보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계속 그분은 반대한다고 하셨겠지만 다수가 결정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한 분이 또 반대합니다 한다고 해서 이게 반대가 되느냐? 안 됩니다. 그런 의견들은 채택을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동의나 총의를 통해서 주민들 다수가 동의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의견 백날 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인터넷 사이트에 이렇게 올려줍니다. 공람공고 이렇게. 예, 이게 샘플이고요. 이렇게 올리면 이제 주민분들이 와서 이제 의견을 내면 그 의견에 대해서 14일간 받게 돼 있어요. 요거는 14일간 의견을 하고 난 다음에 구청에서 의견들이 막 재개발 반대요. 뭐 공원은 이랬으면 좋겠어요. 뭐 우리 아파트는 이렇게 지었으면 좋겠어요. 뭐 의견을 막 내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의견들을 모아놓고 공람 의견 심사라는 거를 합니다. 이거는 채택할지, 이거는 채택 안 해도 이거는 의미 없고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서 심사를 하고 나서 이거는 지금 조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 의견을 좀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공람 의견에서 조금 이런 거 검토해보세요 하고 조합에다가 보내는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견을 검토해서 회진해 주세요. 예. 예, 그러면은 이렇게 검토했는데 이거는 이렇게 그럼 바꿔도 될 것 같고 이거는 못 바꿉니다. 왜냐하면 그 관련 유관부서에서 막 의견을 줘서 막 수정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또 한 군데를 그 의견 받아서 수정을 하면 또 다른 것도 막 연쇄적으로 수정을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해서 답변서를 냅니다. 그래서 요거 절차가 끝나면 인가를 이제 처리가 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알림 통지를 하는데 알림 통지는 어떻게 하느냐? 구청장님인데 이제 주관과에서죠. 과에서 사업 시행자는 조합에다가 처리 알림 공문, 그 다음에 인가서, 이 법적 양식이 있습니다. 아까 인가 신청서가 있듯이 인가서라는 거를 허가서 같은 거를 도장을 찍어서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유관부서 협의를 막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 의견들을 쭉 붙여줍니다. 이만큼 되게 두껍게 각 과에서 다 준 거 다 취합하니까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인가 우리 이거 할 때 앞에 말씀드렸죠. 인가 처리 알림 100날 받아도 소용없다. 뭐가 있어야 된다? 고시. 네. 딩동댕. 고시를 반드시 받으셔야 돼서 고시문안을 만듭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고시 이렇게 낼 겁니다 하고 같이 보내주시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의무가 아니어서 안 보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허가 같은 거 받고 이러면은요. 요런 고지서들이 발급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고지서도 같이 드리고요. 요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축물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개발 사업에서는. 재개발은 법에서 도로나 국가에서 하는 도로 건설 사업 있잖아요. 그거하고 같은 동급으로 생각을 해줘요. 네. 동급으로 생각을 해서 재개발은 조합이 막 열심히 조합원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사업을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반대하시는 분이 있어요. 끝까지 이분이 조합에다가 현금 보상도 안 받고 계속 버티시잖아요. 예. 그러면 수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수용을 하려면 요 권리명세서 이 안에 이 수용 이 명부에 반드시 있어야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수로 되게 많잖아요. 땅이. 거기에서 집원 하나가 누락이 됐어요. 우리 구역 안에 있는 건데 여기 누락이 되면 나중에 가서 관리 처분 받고 수용하려고 했더니 없어. 그러면 못합니다. 그럼 거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야 돼요. 사업시행인가를 다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포함해서. 그러면 사업기간이 엄청 늘어나겠죠. 그러면 관리 처분도 다시 받아야 되고 도돌이를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예. 그래서 이게 제가 빨간색을 친 이유가 그겁니다. 예. 다수의 여러분들이 참여하는데 한 명 잘못 실수로 누락이 돼가지고 다시 하려고 그러면 2년이고 3년이고 또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럼 돈이 얼마예요? 이게 이자가. 곧 이사할 판이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업시행 인가를 하면 1차로 임대주택 대상자들 명부를 1차로 드리는데 확정은 아니에요. 이거 관리 처분한 때도 무주택 소유나 해당되는지 임대아파트 들여갈 요건은 계속 체크를 합니다. 예. 그래서 1차로 임대주택 대상자를 정해가지고 알려드립니다. 예. 자, 이게 바로 고시를 하면 요렇게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해가지고 구청에서 사이트에다가 올리고 구보라는 거. 인터넷에 구청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요렇게 돋보기 모양 있는 데 가서 구보 이렇게 치시면 그로 가거든요. 거기 가서 찾아오시면 돼요. 났다고 하면. 언제 날짜에 났는지만 아시면 그 날짜 거를 클릭하시면 거기에 이제 구보 안에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해서 이제 사업시행인가를 이렇게 한번 받고 그 다음에 자질구레한 거일 수도 있고요. 설계 변경을 크게 하실 수도 있고요. 뭐가 바뀌실 수 있어요. 그러면 변경을 하십니다. 예. 변경을 할 때 법에서는 경미한 변경은 요런 겁니다 라고 법에서 정해놓고 있어요. 이 안에 요 내용에서 벗어난다. 그러면 일반 변경을 하셔야 되는데 일반 변경은 앞에 저희가 처음 받았을 때 있잖아요. 그거하고 동일하게 절차를 밟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길다는 거고 총회도 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요 경미한 변경은 총회 안 하셔도 돼요. 서류만 만들어서 딱 갖다 내면은 처리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막 법에 뭐 어렵게 뭐 이렇게 뭐 사업비의 10% 범위 변경 뭐 막 주저리 해가지고 이렇게 많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다 판단할 수 없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가 자기 거에 해당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설계와 관련된 건 설계사무소가 이거를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조합장님, 조합 임원님, 저희는 요번에 이거 이렇게 변경하시면 경미한 변경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총회 없이 그냥 가시면 되고 만약에 이거 경미한 변경 해당 사항이 안 돼서 중대한 변경 또는 일반 변경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면 복잡해지죠. 왜냐면 서류 다 만들고 또 총회를 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총회 장소도 협의해야 돼. 뭐 전자적 투표도 준비를 해야 돼. 이래저래 뭐가 일이 많습니다. 총회 한번 열려면 돈도 많이 들고요. 또 사전에 통지하고 이러려면 한 2달, 3달 이렇게 가니까요. 그만큼 기간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요거를 잘못 판단하면 또 도정법 위반으로 또 벌칙들이 막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예. 자, 간단하게 제가 1시간 만에 막 계속 꾸벅꾸벅 하시고 막 피곤하신 분도 계시고 해서 강의는 이제 여기까지이고